네, 전 세계에서 100세 이상의 사람들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동네들을 찾아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블루존이라는 섬인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원인 댄 뷰트너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뒤져서 찾아낸 결과입니다. 그곳은 대부분 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지역, 미국의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지역,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이런 지역들인데요. 이곳에 100세 이상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9가지 삶의 규칙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부터 운동이라는 개념이 건강을 위해서 도입이 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사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수영장에 다니고 이런 운동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미국인의 통계상 하루에 2시간씩 체육관에 달려가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일상의 생활에서 늘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고강도 운동이 아니라 저강도 이런 움직임들, 또 가끔 중강도 정도의 움직임들이 오히려 더 수명 연장과 무병장수하는 삶에 더 도움이 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움직임이 많은 직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르데냐 같은 경우에는 양을 치는 이 목동의 삶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은퇴 이후에도 정원을 가꾼다든지 텃밭에 채소를 기른다든지 동물들을 돌보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동네가 좀 가파른 언덕에 많이 위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좀 가파르면 숨이 차잖아요. 요즘 우리는 자동차를 너무나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숨이 차오르는 경험을 많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이렇게 숨도 가끔 차고 늘 움직임이 끊임없이 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하라하치부라는 이 문화가 있습니다. 식사의 약 80%만 먹는 습관입니다. 지나치게 배부르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식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경험하기가 쉬운데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배가 차오르면 이제 식사를 좀 했다, 내 배에 이제 음식물이 잘 찼다라는 신호가 느껴질 정도까지만 식사를 하고 멈춘다고 합니다.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건강도 주고 또 심지어 부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너무나 힘겨운 소식은 아닐지라도 과식하지 않는 습관, 한 80%까지만 식사하는 습관이 우리가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 번째는 채식 위주의 식사입니다. 완벽한 채식주의자가 되자, 비건을 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식에 가까운 식사가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장수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사에서도 가공식품은 사실 드시는 분들이 거의 있지 않았어요. 또 건강하게 장수하던 그 마을에 어느 순간에 또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건강이 망가지는 이런 패턴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단에는 과일류나 채소류, 또 해조류, 버섯류, 견과류, 씨앗류 같은 또 통곡식 같은 음식을 일단 주로 구성을 하고, 육류 섭취는 아주 가끔이나 최소한으로 먹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먹긴 먹는데요. 40g 정도 순수 살코기 위주로만 먹는 패턴이 발견이 됐습니다. 채식에 가까운 식단, 채식 지향 또는 비건 지향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 생태계도 보호하면서 또 지구 환경도 보호하면서 우리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포도주다, 이렇게 블루존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하면 술이니까 완전히 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건강을 관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블루존 사람들을 보니까 하루 한 잔 정도의 와인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포도주 자체가 크게 건강을 돕는다라는 의미보다는 포도주 한 잔을 같이 마시면서 함께 삶의 여유를 느끼는 그 순간, 마음을 또 비우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더 건강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5번째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는 이키가이라고 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아야 되는지라는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 또는 보람을 꼭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너무나 바쁘게 지나다 보니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또 삶의 보람이나 만족감, 이 성취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존 사람들을 보니까 삶의 보람 또는 삶의 목적, 이러한 내적인 요소들을 꼭 챙겨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내 삶을 전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의미와 보람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반드시 중요한 무병장수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보람이나 목적이 직접적인 수명과 연관된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2000년도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서 1999년을 살아갈 때 상당히 많은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있었던 시기를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전 세계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1999년 12월 31일 직후에 수많은 노인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좀 더 삶의 의욕도 떨어졌을 수 있지만 2000년도가 주는 불안과 공포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직접적으로 사망까지 가져오게 하는 너무나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삶의 순간순간 느끼는 그런 보람들을, 삶의 만족감을 반드시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느리게 살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바쁩니다. 또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인들은 더 크게 작용을 하죠. 물론 덕분에 많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지만 과연 이렇게 빨리빨리 된 배경 속에 우리는 삶의 만족도, 행복도도 같이 올라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경제 성장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명의 발전이 있었지만 이것과 비례적으로 행복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더 잘 살지 못하는 국가와 그런 국민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느리게 사는 삶의 문화, 빨리빨리 해서 결국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빨리빨리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압박과 경쟁을 우리는 늘 견뎌야 되고 그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몸에 염증 수치를 올리고 혈압과 혈당 수치, 몸에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느리게 살고 삶의 여유를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산다면 만성 염증이나 또는 노화지표나 또 세포 분열들이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느리게 사는, 좀 숨 고르며 사는, 또 삶의 순간순간에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삶의 모습도 굉장히 블루존의 중요한 수명의 장수의 요소로 꼽히게 됐습니다. 7번째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속감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7가지 블루존 지역의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천주교이든 혼합 종교이든 상관없이 영적인 공동체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그 느낌이 건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이라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공동체 일원이 되고 이 공동체에 뭔가 기여도 하고 있고 또 함께 한다라는 그 연대감과 연결감이 건강과 수명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번째는 가족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요즘 요양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지역에는요, 요양원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문화가 있는데요. 한 가족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되면 그 자녀, 아들, 딸이나 이 자녀의 자녀, 손주들이 있죠. 하루에 한 명씩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문화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미안해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힘든 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힘겨워하거나 또는 미안한 마음이 없이 아예 사리데나 지역에 익숙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할머니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이 자녀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나이가 많더라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이와 같이 대부분의 많은 지역들은 가족을 중시하는 이 문화가 무병장수의 삶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9번째는 좋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루존이라는 좋은 가치관이 있지만 그것을 나 혼자서 실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고 좋은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일상의 삶에서 음식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 웃고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블루존을 탐험한 댄 뷰트너는 블루존의 이 환경을 미국의 어느 한 특정 시에 도입을 해서 그것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을 때 혼자서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식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쉽게 건강이 나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건강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가치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 이왕이면 또 팀으로서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습니다. 블루존의 9가지 무병장수에 가까운 삶의 원칙들을 보니까 단순히 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삶의 문화와 또 우리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좋은 가치관, 습관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면 어떻게든 좋은 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친구를 찾고 또 팀을 찾는 것을 꼭 실행을 하신다면 나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